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에 5년? 짧으면 5년? 짧으면 3년에서 5년? 그리고 길면은 10년 사이에 오디오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런 정보가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예컨대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피커가 왜 두 개여야 되는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스피커를 보시면서 저게 왜 두 개여야 되는지, 저게 왜 그 거추장스러운 스피커 케이블이 주렁주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뭐 저 스피커만 있으면 소리가 나요? 앰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앰프만 있으면 그러면 소리가 납니까? 의외로 오디오를 신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들, 그리고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소시적에 오디오에 관심을 좀 가질 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디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카세트 플레이어 데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고, CD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CD 플레이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고, 그게 또 이제 플레이어가 이루어지면은 앰프로 전달이 되어서 앰프에서 증폭이 이루어진 다음에 스피커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스피커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그 스피커는 분명히 스테레오 시스템이어야 된다. 이런 정도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의 경우에는 퀵커를 두 개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좀 희미해지고 중요성이 떨어지고, 소비자분들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선 스피커 시장은 그냥 다 한 개로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요,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들 중에서는 진공관이 탑재된 제품들이 좀 있죠. 그러면은 진공관은 전원을 넣자마자 작동을 안 해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앞에 이제 전원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예열을 합니다. 그리고 진공관이 아니라 요즘은 또 이제 올인원 네트워크 오디오 제품의 경우에는 전원을 켜고 나면은 뭐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 같은 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하면서 로딩 시간, 부팅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근데 그 시간을 또 못 버티는 거예요. 진공관 앰프의 예열 시간을 못 버텨요.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의 부팅 시간을 못 버텨요. 이 제품 왜 이렇게 답답하냐, 도저히 답답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과거하고는 다르게 또 오디오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과거에는 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CD로는 음악을 들었잖아요. 요즘은 그냥 유튜브만으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종합적인 음질, 평균치의 음질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음질이 제일 떨어지는 게 사실 유튜브죠. 유튜브. 사실상 유튜브를 음질이 좋아서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유튜브는 여전히 그 영상을 유통하기 위한, 영상을 배포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이지, 음질을 좋게 유통하기 위한 플랫폼은, 즐기기 위한 플랫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이론적인 부분까지 알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음악을 즐기시려는 분들은 열에 한 명 아니면 많아봐야 열에 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디오 기기와 좋은 음질에 대한 안내를 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어찌됐든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위에서 설명을 해야 될까? 하이파이 오디오의 기초나 상식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위로,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텐션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나온 영상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디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하이파이 오디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꼭 해줘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스피커는 스피커의 영역에서 만들 수 있는 전체 음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고요. 다른 표현을 쓰자면 음질에 대한 비중이나 그 영역이 따로 있는 거고요. 앰프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음질의 영역과 그 비중이 또 따로 있는 거고요. 소스기기 플레이어가 있으면 소스기기 플레이어가 맡아줄 수 있는 그 음질의 영역과 비중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피커 쪽에서는 내가 음질을 만드는 거를 실패를 했는데, 소스기기 플레이어가 좋은 제품으로 샀다라고 해서 스피커에서 실패한 부분이 소스기기를 좋은 걸 샀다고 해서 전체 음질이 향상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50평대 아파트라서 거실이 넓은데
처음에는 조그만한 북쉘프 스피커가 예쁘게 보인다라고 해서 북쉘프 스피커를 샀더니 거실에서 놓고 사용을 했더니 저음이 너무 허전하게 나와서 사운드가 깊이감이 없고 고급진 느낌이 아쉽더라.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소스기기 플레이어가 최신 제품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있으면 음질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 그래, 그 제품이 있으면 음질이 엄청 좋아져 해가지고 소스기기 플레이어를 샀더니 그래도 별로더라. 이런 상황이 너무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음질의 전체 영역은 스피커에서 먼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피커가 제대로 된 깊이 있는 사운드를 내줄 수 있게 에너지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앰프죠, 앰프. 그거를 감안을 하면서 매칭을 하셔야 돼요. 하이파이 오디오 쪽에서는 스피커를 아무리 전 세계 최고급 스피커를 샀다고 하더라도 앰프나 소스기기 플레이어 매칭을 잘못해버리면은 그 최고급 스피커의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와버리는, 훨씬 더 저렴한 스피커보다도 성능이 더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자주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디오 입문하시는 분들, 아직 오디오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저기 보면은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나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이제 조금 더 신뢰하는 채널이라든지, 신뢰하는 뭐 게시판이라든지, 신뢰하는 뭐 닉네임의 활동가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더 추천하는 컴포넌트, 더 추천하는 파트, 음질 하이파이 오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플레이어야. 소스가 제일 중요해. 또 어떤 사람은 앰프가 중요하더라고. 내가 오디오를 꽤 해봤는데 결국은 앰프가 진짜 좋아야 돼. 진짜 앰프가 좋은 거 써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스피커가 제일 중요한 거지. 일단 스피커에 몰빵을 해야 돼. 각자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스피커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다르고, 앰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소스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소스 기기를 1억짜리 산다라고 해서 작은 스피커가 대형급 스피커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매칭법, 아주 기초적인 핵심 포인트, 기본 상식, 그런 부분들은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품을 추천하려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품을 항상 소개를 할 때마다 오디오 기초 상식을 반복해서 계속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은 북쉘프형 스피커를 설명을 할 텐데요. 북쉘프 스피커와 톨보형 스피커와 박스형 스피커와 괴짝형 스피커의 용도와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20분 동안 설명을 시작한 후에 이 제품 리뷰를 시작할게요. 매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 리뷰라든지 제품 추천 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초적인 오디오, 하이파이 오디오에 대한 이론, 매칭법, 그리고 좋은 음질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종종 이렇게 하고 있죠. 초보자분들께서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오디오 기기의 가격대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죠.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하이파이 브랜드 중에서도 저렴한 제품은 한 20-30만 원부터 시작하는 제품들이 있고요. 비싼 제품은 억대가 넘어가죠.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모든 가격대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취향과 사용자의 용도와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좋은 제품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브랜드의 제품은 항상 좋아, 무조건 어떤 브랜드의 제품은 무조건 좋아야 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구매하시려는 분들께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내가 좀 공부를 좀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이런 뭐 아니면 리뷰어라든지 홍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디에서는 이 스피커가 좋으니까 이 스피커 무조건 사라, 이 앰프가 엄청나게 좋다, 이 플레이어가 엄청나게 좋다, 심지어는 케이블도 중요해요, 어디에서는 스탠드는 필수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머리가 뽀개지는 거죠. 옛날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큰 업체에 가가지고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비싼 거를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회사에서 다루는 A라는 브랜드의 비싼 라인업을 추천을 하더라. 좀 더 저렴한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그 A라는 브랜드의 좀 더 저렴한 라인업을 추천을 하더라. 서브 시스템을 하나 더 산다라고 했더니 그 A라는 브랜드의 제일 저렴한 제품을 추천을 하더라.
뭔가 다른 용도의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취향이 달라졌다,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내가 방에서 쓰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 A라는 브랜드의 또 다른 라인업을 추천을 하더라. 결국은 한 가지 브랜드에서만 추천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일종의 정보를 취득을 하시면서 일종의 약간의 세뇌가 되어 계시는 분들, 고정관념으로 박혀 계시는 분들의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요, A라는 스피커 브랜드는 싸도 1000만 원부터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싸도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무리를 해서 그 제품을 1000만 원에 사고 앰프하고 소스 기기는 다 이제 어그러지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고정관념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유명 브랜드, 메이저 브랜드로 좀 더 마음이 가고 아무래도 추천을 했을 때 좀 더 안전한 것은 맞습니다. 괜히 유명한 게 아니죠. 괜히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죠. 그렇지만은 비교적 저는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들도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예컨대 100만 원 미만에서 앰프를 사야 된다. 그럼 100만 원 미만에서 좋은 브랜드가 또 따로 있는 거고요. 500만 원 미만에서 좋은 브랜드가 또 따로 있는 거고요. 1000만 원 미만에서 좋은 브랜드가 따로 있는 거고요. 1000만 원 이상에서 좋은 브랜드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컨대 200만 원 미만에서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무슨 하이엔드를 따지고 무슨 브랜드의 명성을 따지고 그러겠습니까? 100만 원 미만에서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무슨 브랜드의 명성을 따지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품의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제품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준 하이엔드 급이라고 가정을 해서 1000만 원 내외, 7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면은 브랜드의 네임밸류라든지 브랜드의 가치, 나중에 중고로 판매를 했을 때의 판매의 용이성이라든지 황금성,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는 게 좋겠죠. 이 매칭을 잘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매칭을 다르게 해야 되는 이 하이파이 오디오 분야에서 무조건 좋은 것도 없고요, 무조건 나쁜 것도 없어요. 좋다, 나쁘다, 혹은 좋다, 별로다, 이거를 따지기 위해서는요, 명확한 변치 않은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대로 좋다, 나쁘다, 좋다, 별로다를 따지고 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 주고 구매하는 물건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뭐예요? 가격 아닙니까? 가격.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가장 어떻게 보자면 보편적이고 명확한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300만 원짜리 제품 추천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저분에게는, 오늘 상담을 하는 소비자에게는 300만 원짜리 제품 추천하는 시간이에요. 그분은 돈을 300만 원 이상은 절대 못 쓰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300만 원 내에서 최상의 제품을 추천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300만 원짜리 A라는 제품을 추천을 해놨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분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이야, 그 돈 주고 왜 A를 삽니까? 예컨대, 이야, 그 돈 주고 왜 국산차를 탑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야, 그 제품 쓰레기예요. 그 제품 진짜 별로예요. 업자가 추천하는 거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추천하는 것은 한 700만 원짜리예요. 마치 그렇게 그 먼저 춘첩하는 제품은요, 그 제품 별로예요. 그 제품 성능 떨어져요. 기왕 사시는 거 그렇게 조그마한 제품보다 큰 제품 사세요. 그게 좋게 느껴지죠. 아무래도 그 사람 말이 더 맞는 것 같죠. 아무래도 그 사람이 추천하는 제품이 가격도 더 비싸고 더 유명한 제품이고 훨씬 더 비싼 제품이고 돈이 더 많은 조합의 제품이고, 그러니까 더 좋을 확률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더 비싼 제품을 추천하시는 분의 추천이 잘못된 추천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제품이 틀렸다, 그 제품이 나쁜 제품이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돈이 한참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접근조차 못하거나 그 소비자가 구매를 못하는 제품일 가능성도 높죠. 어차피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어차피 질문을 하시는, 어차피 제품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분은 어차피 구매도 못하는 제품이거니와 먼저 추천을 받은 300만 원 내에서 최상의 조합으로 추천을 받았던 제품은 왠지 그 제품을 사면 안 될 것 같은, 왠지 그 제품을 구매를 하면 나는 비굴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왠지 그 제품을 구매를 하면 내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에 맞춰가지고 별로인 제품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타협을 하면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제품의 수준인 것 같은 그런 일종의 이제 효과가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산이 2천만 원이라고 해서
아반떼를 추천을 해놨더니 다른 데 가가지고 아는 선배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해봤더니 야, 그 돈씨 아반떼를 왜 사니? 좀 더 보태서 그랜저를 사야지. 그러면 아반떼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랜저를 살려고 했더니 돈 모아가지고 그랜저를 살려고 했더니 또 다른 선배한테 질문을 했더니 커뮤니티 가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그 돈 주고 현대차를 왜 탑니까? 좀 더 보태가지고 기왕 사는 거 독일차로 사셔야죠. 해가지고 독일차를 알아봤더니 BMW 5 시리즈나 아니면 벤츠 E클래스는 싸도 7천만 원이고 비싸면 1억이 넘어가요. 그랜저는 4천만 원대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BMW나 벤츠에서 그랜저급 차량을 사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한데 더 나은 차량을 사지도 못하는데 내가 예산 내에서 살 수 있는 그랜저는 왠지 쓰레기처럼 보이는, 왠지 비굴하게 돈에 맞춰가지고 타협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랜저도 충분히 좋은 차량이고 그랜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내에서 그랜저를 구매를 해서 잘만 사용하면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좋은 제품이라고 느끼면서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왠지 그거를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느냐? 가격이라는 기준을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계속 더 좋은 것만 추천을 하고 있으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남자들의 이게 그 돈 많이 드는 악취미 아닙니까? 우리들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모르고 이 취미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하이엔드 브랜드에 막 몇 억짜리 스피커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뭐 저희도 지금 오스트리아 하이엔드 쇼 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직원들 막 몇 억짜리 제품들 보이고 그러면 와,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와, 진짜 멋지네요. 남자들 취미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그런 거긴 하죠. 다른 분야에서는 무조건 금액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IT 기기가 됐든지 컴퓨터 장비가 됐든지 자동차 쪽이 됐든지 무조건 금액 이야기, 가격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정말로 가지고 계시는 쓸 수 있는 예산 내에서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면서도 최고의 음질과 최고의 품질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정말 이 가격이라는 요소를 정말 디테일하고 집요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산 내에서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그러면서 매칭까지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은 좀 더 비싸게 구매를 하시더라도 어떤 비중이 좀 떨어지는 제품은 오히려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더라도 오히려 그 비중과 매칭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비싼 제품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싼 제품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컨대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부동산, 아파트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데 고수한테 물어봤어요. 아, 고수님, 전문가님, 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요. 요즘 아주 불장이라고 하니까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어떤 주식을 얼마에 사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내가 사라고 하는 품목은 무조건 사. 그 제품을 사는 게 멋진 일이야. 금액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남는 게 중요해? 아,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미만에서는 저는 무조건 금액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고 특히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금액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집요하게 해줘야 훨씬 더 그 제품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너무 브랜드에 대해서만 맹신하지 마시라. 너무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만 맹신을 하지 마시라. 혹은 너무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맹신을 하지 마시라. 또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조언을 또 너무 또 맹신을 하지는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믿을만해 보이는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전문적으로 보이는, 신뢰할 만할 것 같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취향, 여러분들의 환경 조건,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 그런 조건에 따라서 그 좋음이라는 판단은, 좋음이라는 결과는 무궁무진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제품을 추천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 무조건 틀릴 가능성이나 맞을 가능성이나 50대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는 전문 오디오 마니아 커뮤니티라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분들께서 보시는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초보자분들께서 오디오 입문을 위해서 많이 접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아는 내에서 성심성의껏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과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아직은 잘 모르시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매칭이라든지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께서 조금씩 본인에게 맞는 제품, 맞는 매칭, 맞는 세팅 방식, 맞는 사용법들을 익혀가면서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영상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